오늘 드디어 제가 특허 신청한 내용이 특허청 앱에 올라갔습니다. 그래서 이제는 좀 보안에 대해서 조금 좀 마음이 놓이는데, 일단 그 특허는 무엇보다도 특허나 뭐 상품 특허, 장 특허 이런 여러 가지 실용 신앙 같은 게 있는데, 그 상품 값어치가, 특허에 대한 그 상품 값어치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보안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적게 쓰고 이렇게 그 내용에 따르게 되죠. 보석으로 말하면 뭐 물방울 다이아라든지 뭐 순금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보석이고, 은이나 급의 동, 또 그 차돌 있잖아요. 차돌, 시골에 가면 반짝반짝한 차돌, 그것도 이제 보석이라고 무슨 보석 어쩌고 그러는데, 이와 같이 돌에 가까울 정도로 값어치가 없는 보석이 있는가 하면은, 같은 크기라도 수십억이 넘는 보석도 있는 것처럼, 특허는 다 특허가 아니고 그 상품 값어치가 어느 정도 되는 거냐에 따라서 틀립니다. 저는 이제 과거에 특허를 여러 번 신청을 한 바가 있지만, 그때는 이 보안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썼어요. 근데 이번에는 워낙 이게 광범위한 거라서, 이게 특허가 난 뒤에 제가 사업 자체도 혼자 하기 힘들어서 특허를 국가에 바치고 국가와 더불어서 같이 그렇게 할 예정이기 때문에, 아무튼 이 내용을 오늘까지 제가 공개를 못했는데, 오늘은 이제 특허청 앱에 올라갔고, 또 앱에 올라간 게 확인되면서 이제 우선 심사 신청을 제가 허락을 했어요. 왜 그러냐 하면, 우선 심사 신청을 변리사한테 부탁을 하면 그분들은 그 내용을 가르쳐 달라 그래요. 그분들이 소개시키며 그런 게 아니라, 그분들이 내용을 알아야 그 내용대로 이렇게 해서 이런 상품이니까 빨리 우선 심사를 해주시오 하고 이렇게 신청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. 그래서 저는부터도 그분들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계속 조르는 것을 특허 신청하고 지금 한 몇 달 지나도록 제가 대답을 안 했어요. 근데 오늘 그 서류가 이제 특허청 앱에 올라갔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그분들에게 허락을 했습니다. 그래서 변리사는 제가 그 말을 안 해도 특허청 앱에 그게 서류가 올라가면은 변리사 자격으로는 그 서류를 볼 수가 있어요. 내용을. 그런 권한이 주어져 있거든요. 그래서 이제는 저도 이제 좋을 대로 하시오 이렇게 해서 그분들에게 이제 공개를 안 해도 자기네들이 이미 다 미리 봤고, 자, 그런데 이게 그 중요한, 요번에 이제 옛날에는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특허만 냈지 우선 심사 신청을 한 적은 없어요. 이번에 우선 심사 신청을 하면서 상당히 진땀을 지금 빼는 그런 사항에서 일이 이루어졌습니다. 그래서 제가 몇 달이 지나도록 그분들이 그렇게 쫄아도 내가 내용을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. 근데 오늘 일단은 특허청 앱에 등록이 됐기 때문에, 이제 대전에 있는 특허청 본사 그 심사위원이라든지 이런 부서에서 항상 그 관련된 부서에서 누구나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. 개인은 못 보지만 특허청 관련된 분이나 또 우선 심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변리사나
이런 사람들은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예요. 자, 그래서 이 무엇보다도 특허라는 것이 뭐 크게 어려운 게 아니고 우리가 남이 알지 못하는 것을 그 연구해서 알아내서 신청하는 것이 특허잖아요. 그래서 이 비밀 보장이 굉장히 이거는 중요한 것입니다. 그 특허에 대한 생명입니다. 이게 비밀 보장. 그 어떻게 비밀 보장을 유지할 수 있느냐? 그 변리사분들이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허락하지 말고 바쁠 거 없어요. 예. 그래서 어느 시점까지 여러분이 끌고 나가다가 어느 시점이 지난 뒤에 그분들에게도 결국은 공개를 안 할 수는 없잖아요. 하면 되는 건데 심사 들어가기 전에 비밀이 그 새어나갈까봐 조마조마한 그런 순간에도 방법이 있더라. 그 방법이 뭐냐면 특허청에 일단 그 가면은 거기서 서류를 내줘요. 이렇게 적으시오. 그래서 그 신청을 할 때 사실은 요전에 또 뭐 한 가지가 있네. 할 때 그 내부에 검색 부서가 있어요. 그러니까 내가 뭐 그 바다에 있는 바닷물을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물로 만드는 그런 방법을 알아내 가지고 특허를 신청한다. 그러면 구태여 땅 깊이 물 팔 거 없이 바닷물이 1급수에 가까울 정도로 좋은 물을 만드는 걸 연구를 해서 발명을 했다. 막 그래 치면 그것을 무조건 특허 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 특허청에 서류를 넣기 전에 그 내부에 그분들이 얘기해요. 가서 검색 먼저 하세요. 그래요. 그래, 그거가 검색하는 부서가 있어요. 그래, 검색하는 부서, 전모도 얘기한 것 같은데, 가서 이제 검색을 하면은, 거기는 그분은 앉아있다가, 검색하는 부서에 2명이나 앉아있어요. 남자 한 분, 여자 한 분. 그러니 하루 종일 아니라 어떤 1년 내내 심심할 수도 있죠. 근데 손님이 하나 오면 굉장히 반가워해요. 물론 자기 업무, 이제, 과중 업무니까 뭐 가서 귀찮게 하면 그분들에게 뭐, 좋아서 그런 건 아니고, 막 바쁘면, 그 내가 이걸 보고 지금 생각나는 게 하나 있는데, 제가 그 어성에, 거기 가서 뭐 땅을 좀 사면서 이제 주민등록을 그리 옮겨놓고, 그 면사무소 들려보면, 그 면사무소라는 데가, 거기도 그렇거든요. 우리 고향인데, 그것도 가보면 그렇고. 직원들이 하루 종일 땡땡 손님 하나 안 오고 놀고 있거든요. 면사무소 이런데. 군청은 조금 좀 붐비더라고. 그렇게 내가 볼 때 하루 종일 손님 한 명도 안 온 날이 시골 면사무소 이런 데 가면 아마 뭐 절반도 넘을 것 같아요. 하루 종일 그 앉아서 손님 한 명도 안 대하고 오는 날이. 그런데 지금 서초동에 여기 지금 가보면은 동사무소에서 뭐 서류 하나 떼려고 하면 1시간씩 기다려야 되거든요. 사람이 항상 꽉 차 있고. 똑같은 월급 받고 공무원들이 시골에서는 그렇게 하루 종일 펑펑 노는데 서울에서는 그 진땀을 빼고 있는 그런 내용을 제가 이런 관공서를 다니면서 보게 됩니다. 그래서 이 특허청 내부의 그 검색창 얘기하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부서에 가면은 그분이 굉장히 우리가 이제 얼핏 생각할 때 심심하다가 한 명이 가면 굉장히 반가워해요. 그래가지고 막 굉장히 친절하게 잘 가르쳐 줍니다. 그래서 그 내부에 검색하는 데 가가지고 반드시 내가 했던 내용의 상품이 이미 특허가 나 있는가 이거를 꼭 검색을 하고 알아보고 해야 됩니다. 그리고 비스무리한 게 있어도 그 내용과 꼭 같지만 않으면 낼 수 있어요. 또 정하다가 안 되면 나중에 실용신안으로 바꿔도 되고. 자, 그렇게 해서 검색청에서 먼저 그걸 알아봐야 되고, 그 다음에 특허청에 서류를 특허 신청을 하면 거기서
서류를 다 주면서 이대로 적으시오 하는데 그분들이 내준 서류를 그 자리에서 그냥 적으면 돼요. 별로 어려울 거 없어요. 뭐 도면 그리시오 하면 도면 그리면 되고. 그래서 누구나 특허 신청을 그냥 쉽게 할 수 있다. 값어치 있는 상품만 발명만 했다면, 뭐 발명 아니고 문제 뭐 실용신안 뭐 상표 어장 뭐 이런 거 많아요. 특허도. 자, 그렇게 만약 특허 신청을 하고 나면은 이게 왜 시간이 걸리느냐 하면은, 특허가 이제 전국에서 많이 올라오니까 심사하는데 3년 전에 거를 뭐 심사한다든가 지금 이럴 정도로, 또 거기는 많이 바쁘다 뭐 이렇게 하는 건데, 왜냐하면 자기들이 특허를 한번 내주고 반환을 못 하거든. 특허라는 건요. 그 심사숙고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데, 아마 가서 보진 않아도 거기도 뭐 특허청 내부의 심사위원들도 별로 바쁜 것도 없을 거예요. 그냥 하루에 펑펑 놀면서 하루 한두 건씩 이렇게 그냥 끌적거리고 하는지도 몰라요. 뭐 그건 그렇게 말하면 이제 나쁜 말인데, 아무튼 공무원이라고 뭐 다 열심히 잘하는 건 아니다. 예, 그래서 특허청 내부에는 내가 심사위원들 심사하는 그런 데는 내가 안 가봐가지고 몰라요. 뭐 그럴 수도 있다 하는 거 내가 말씀드린 거고. 근데 이 서류가 중간에 회사가 하나 있어요. 중간에. 그래가지고 특허청에서 우리가 손으로 막 이렇게 글씨 써가지고 그림도 그리고 이렇게 해서 딱 서류를 작성을 하면은, 바로 그 이튿날 되면 특허청에서는 그 중간 특허 본청과 특허 일반 이런 데 특허청 있는 그 중간에 그 있는 그 회사에서 바로 특허청에서 바로 이 회사로 넘어가요. 서류가. 그 이튿날 가보면 서류가 없어. 자,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거기서 글로 쓴 거 이런 거를 이제 타자로 찍어서 문서로 해서 지금 이 글씨 쓴 거 같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잘 정리해서 이제 그 서류를 자기네들이 특허청 앱에다가 이렇게 이제 올리는 거죠. 그런데 이분들이 거기에 올리기 전에 뭘 하느냐 하면은, 그 특허 출원자 집으로 등기가 하나 와요. 등기가 오는데, 무슨 등기냐면 자기네들이 이제 문서 정리를 이렇게 글씨를 쓴 걸 갖다가 이렇게 타자로 이렇게 깨끗하게 글씨를 만들고 나서 이거 이렇게 해서 이제 특허 본청을 올립니다 하면서 이제 물어요. 그래서 여기서 보정할 게 있느냐 하고 이제 질문을, 보정할 게 있으면 지금 해라 하고 이제 질문하는 그런 서류가 있고, 또 그냥 좋다고 하면 그냥 오케이 하면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야. 가만히 있어 뭐 그냥 오케이입니다 그러면 되고, 전화해가지고. 자, 이렇게 해서 등기로 와가지고 이렇게 하는데, 저는 이제 보정을 좀 했어요. 대체 줄거리로 이제 이렇게. 그래서 그 보정 절차를 끝내주면 그 서류가 특허청 앱에 이제 올라가요. 올라가면 이게 거기서도 끝나는 게 아니고, 특허청 앱에 올라가도 그 뒤에 또 보정을 할 수 있어요. 그 보정 한번 하는데 14,000원 들어요. 인치대가. 그래서 이 앱에 올라간 뒤에도 이제 특허청에서 심사위원들이 이제 나중에 우선 심사를 하게 되면은 3년 전에 했던 까지 다 제쳐놓고 이제 그걸 우선 심사를 하거든요. 우선 심사를 하면 그 우선 심사를 신청을 한 경우 우선 심사 신청을 위임받은 이제 변리사도 그 내용을 그때는 이제 볼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. 나 말고 다른 사람도. 그렇고 약 그 우선 심사가 들어가면 약 3년 정도 걸리는 거를 대략 한 1년 이내로 좁혀서 우선 심사를 이제 할 수 있습니다. 아무튼 그 특허청에는 금방 뚝딱 이렇게 내주는 건 아니다. 자기네들은 뭐 그 돈 생기는 것도 아닌데 뭐 잘못하면 큰일 나니까. 그렇게 그 사람들은 될 수 있으면 뭐 꼬타리 잡고 뭐 해가지고 이렇게 이거 안 되는 겁니다, 안 되는 겁니다 하고 막 그 요전 영상에 봤잖아요. 그 사람 어떤 상품을 만들어 가지고도 특허가 안 났다는 거 아니에요. 에너지 보존 법칙에 따라서 그게 맞지 않는 거다, 있을 수 없는 거다. 당신이 그 자신 있으면 물건을 가져봐라, 만들어 놓은 물건을 가져봐라. 근데 이 사람은 그걸 자기 말이 그래요. 그게 저기 자기 정보가 드러날까 봐 그걸 안 가져간다 그러는데, 내가 볼 때는 그게 아니고 그
대략 다 이게 이제 무제한 발전 뭐 이런 계통 이런 거를 만들면 그게 과하게 발전을 시키기 때문에 열이 나게 돼 있어요. 그 열이 나면은 특허청에 이제 그 사람 가져가 봐야 뽀록 나니까 이거 뭐 1시간 안 틀었는데 열 나면 이거 가지고 뭐 사람 잡으려고 그래 당신 뭐 이런 식으로 해버려 쿠자리 먹고 나오니까 이 사람들이 특허 신청을 못 하는 거야. 그래서 내가 이번에 특허 신청하는 건 전부 다 그런 걸 다 보강을 했어요. 틀림없이 그 사람도 그렇게 말할 거다. 어떤 사람이 써도 안전에 문제가 없게 폭발하거나 열이 나거나 이런 게 없어야 되니까 그거를 다 보강을 해가지고 저는 했어요. 이번에 신청을 했는데 이 그 우선 심사를 특허청에서 본청에서 이제 한 사람 아니고 여러 사람이 이제 하는데 전문가 그 관련된 전문가가 하고 이제 또 담당 직원하고 이렇게 막 여러 명이 하는데 이렇게 해도 또 여기서 우선 심사를 하기 전에 또 내한테 등기가 온다 이거야. 등기가 와가지고 그 과거 저도 뭐 등기가 오더라고. 와가지고 뭐 이거 안 됩니다 뭐 한다든가 뭐 당신 이거 우리 이해를 못하겠다 사진을 찍어라 뭐 동영상을 가져와라 뭐 이렇게 오더라고. 그래서 우선 심사를 하기 전에 또 한 번 등기가 내한테 온다 이거죠. 특허 출원자 집으로 주소로 등기 우편이 와요. 더 보정할 것이 없느냐 아니면 또 이것은 뭐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해서 불가하다 뭐 이런 등등 이제 그런 그분들이 답변 내지 보정할 거냐 하는 질문이 섞인 그런 서류가 이제 와요.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보정할 게 없으면 그대로 심사해 주시오. 그러면 그대로 심사를 하는 거고 아니면은 자기가 보정하고 싶으면 그때 다시 또 보정하는 서류를 넣어도 돼요. 그리고 그분들이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. 그 야단치는 거지. 그렇게 되면 또 심사 자체를 안 할 수도 있어요. 그래서 보통 까다로운 게 아니다. 쉽게 내주는 게 아니다. 그 사람들은 돈을 받고 해주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내주면 그 좋은 상품 같으면 특허 출원자가 거부가 되고 거지가 되고 막 판결 나는 걸 대법원 원장보다 더 중요한 그런 그 문서에 대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데 쉽게 내주는 게 아니라 그렇게 몇 년씩 막 그 사람들 몇 년씩 막 걸리고 특허 그렇게 쉽게 나는 게 아니다 이거지. 모든 유가 원칙에 맞아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게 조건이 많아요. 이제 자 그렇게 해서 일단은 특허가 나야 되는 거야. 특허가 안 나면 뭐 꽝이지. 자 그렇게 해서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우선 심사를 하든지 아니면 한 3년 기다려서 특허를 받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특허를 받았다 칩시다. 받았다. 그 특허를 받고 특허에 대한 상품 값어치가 있으면 한마디로 속된 말로 떼부자가 되는 거죠. 왜 그러냐면 그 특허권을 대기업에 팔아도 큰 돈 벌고 또 제가 하는 이런 경우는 전 세계 경제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거니까 이거는 이제 그래서 국가에다가 이제 의뢰해가지고 국가에서 이제 크게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저는 하려고 그러거든요. 괜히 혼자 떼돈 벌겠다고 쭈물떡거리고 만지고 있다. 막 손이 달걀 만지듯이 그렇게 하다 보면 그 기술만 세나가지고 나중에 뭐 삼성 현대 이런데 그냥 들켜가지고 셀이 뺐다하기 실용질 안 내가지고 그냥 그리고 다 넘어가 버린다고 도매금으로. 그러니까 차라리 국가에다 바치고 국가에서 운영을 하게 하고 또 어차피 뭐 거기에 대한 로얄티를 먹는 거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더 현명하다 하고 저는 생각돼요.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도 내가 하는 내 자신은 자신 있지만은 다른 사람이 나를 믿을 수가 없는 거야. 세상에서 없던 걸 하는 게 특허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믿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선 조그맣게라도 이제 그 공장을 차려야 돼. 물건을 만들어야 돼. 그래 만들면 제 같은 경우는 생각 그래요. 지금 이거 딱 만들면은 일단 뭐 서울 경기 뭐 이런 식으로 도 단위 범위 내에서만 우선 한 명씩 대리점을
받으려고 그래요. 대리점 신청을 받으려고 그래요. 대리점 어떤 신청을 받고, 일단은 그 물건을, 대리점으로만 내는데, 대리점에서 마진을 나게 해줘야지 좀요. 그리고 이거는 뭐 경쟁자가 없는 거니까, 뭐, 그렇게 방리는 아니거든요. 그래서, 될 수 있으면 국산으로 이제 좋은 제품을 쓰고, 뭐 자료, 자재 같은 거는 중국산을 가져더라도 국내산에서, 그 직원들도 이렇게 월급을 많이 주고 이렇게 해서 회사가 성실하게 경쟁이 없는 거니까 그렇게 이제 해서 그 우선 공장 하나를 차려야 된다고 먼저 어디로 넘기기 전에 국가로 넘기든 어디 넘기기 전에 왜 그래야 되느냐 하면 남이 나를 못 믿으니까 저 새끼 뭐 연락에 좋은 거 만들었다 하더니만 뭐 물건 하나 못 만들고 뭐야 뭐 믿을 수가 있어야지 뭐 이렇게 되거든요. 그러면 내가 공장을 딱 차리면은 그 대리점 모집을 하면 대리점 이제 서울 하나, 부산 하나, 뭐 경기 하나 이런 식으로만 받아도 최소한 대리점에서 한 1억 정도만 이제 보증금을 받는 거예요, 이제. 그래가지고 너희들이 3천만 원까지는 계속 외상으로 가져갔다가 3천만 원 차만 해주고 1억은 항상 이게 보관되어 있는 거다.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일단 자금에는 큰 어려움이 없고 그 다음에 이 특허를 담보로 융자를 이제 그 상품 값어치에 따라서 융자 액수가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는데 뭐 몇십억 몇백억도 받을 수 있고 뭐 이렇게 되는 건데 융자를 받을 때 대략 다 융자라는 게 지금 이 고환율 시대에 막 5% 6% 막 7% 막 지금 정신없잖아요. 아무리 이게 상품이 좋아도 그렇게 많은 이자를 물고 하기는 힘드니까 우선 특허난 그걸 담보로 일단은 융자를 마음껏 받을 수가 있다 하는 것이 이제 법으로 돼 있거든요. 그렇게 지금 뭐 건물이나 뭐 넣어야 융자 받잖아요. 그렇게 특허 그증 가지고 건물보다 더 큰 위력을 가지는 그 금액의 융자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. 그런데 그 속에 또 뭐가 있느냐 하면은 그거는 이제 이자가 요즘 있는 사실 그대로 시중에 있는 이자 그대로 내고 이제 이자를 내면서 융자를 받아야 되겠죠. 융자라도 담보가 없으면 못 받잖아요. 근데 특허증 그게 담보야 이제 받는데 거기서 더 좋은 게 있다 이거죠. 그 이 좋은 상품 특허 같은 경우에 좋은 상품은 그 정부에다가 신청을 하면은 이자 없이 이렇게 그 이자 없다시피 뭐 1%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서민에게 주는 거 있잖아요. 이런 식으로 정부에서 이제 은행에서 주는 게 아니라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게 있는 거야 이제. 그래가지고 그 이제 3개월까지는 그 만약에 10억을 정부에서 지원을 융자를 받았다 이러면은 3개월까지는 10억에 대한 그 1%나 뭐 0.5%에 대한 그 이자만 물고 있다가 3개월 후부터는 원금 자체를 이제 까다가는 거야. 정부에서 받은 지원금을. 이제 그런 식으로 뭐 5년 상환, 뭐 10년 상환 이런 식으로 정말 그 기업인들이 그 어려운 고비를 돈 한 푼 없이 거지가 되다시피 된 상태에서 특허를 받아가지고 길을 펼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는 거죠. 그렇게 해서 그 대리점에서 이제 그렇게 또 보증금 받고 또 정부 지원금 그 이자 없다시피 받고 이렇게 하면 우선 뭐 처음에 생판 없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단계라도 땅은 뭐 저 시골에 가면 요즘 한 5만 원 뭐 줘도 땅을 살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공장 하나를 지으면 운영이 되는 거예요. 운영이 되면은 우선 소기업이 하나 됐잖아요. 이제 그때 막 이제 이 상품은 불티나게 이제 주문에 들어오게 돼 있거든요. 정신없을 때 그때 막 한창 쭉 올라갈 때 그때 정부다 그냥 공짜로 넘겨주는 거야. 이건 내가 하기엔 너무 버겁다. 정부에서 국가 차원에서 해라. 그래서 정부에서 공기업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넘겨줘 버리는 거죠. 그렇게 해야 이제 세계 거기에 범인해서 세계 특허도 다 낼 수가 있고 뭐 이런 길이 그 있는 거거든요. 그래서 특허라는 것이 잘만 하면 잘못하면 다 거지되고 잘만 하면 정말 인생이 달라지는 로또가 될 수 있는 거죠. 그래서
오늘은 이 특허에 대한 것과 우선 심사 신청, 비밀 보장하는 방법, 이런 것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. 시간이 꽤 갔네요. 아무튼 특허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런 내용도 알고 있으면 좋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, 지금까지 들어주신 모든 분에게 감사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